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자, 이번 시간 2010년 1회 D형 엑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은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D형을 풀고 여러분들이 C형은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C형부터 2010년 1회 A형, B형까지는 문제가 평이하다가 C형에서 갑자기 이상한 형태가 나와버렸어요. 자, 그래서 C형은 먼저 풀지 말고 D형을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시고, 물론 기본 강의를 정리하신 분들은 C형을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D형 풀고 C형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자, 이번 시간에 새로 유형이 보이는 게 Sum Product is Number Find. 기본 강의에서 정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Sum if, dsum, 내가 쓰고 싶은 함수를 쓰면 됐어요. 똑같은 경우인데 똑같은 이런 함수를 써도 되는데, 이번에는 Su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에이, 그거 안 쓰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되지.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2010년 1회 C형 문제부터 그 작성한 수식을 여기다가 10번에다가 써 넣으라는 겁니다. 네가 Sum if를 썼는지 dsum을 썼는지 이 함수를 제대로 썼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9번 수식을 이 함수를 이용해 작성을 하고 10번에다가 네가 작성한 함수식을 그대로 수식을 그대로 써놔봐라. 수식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런 게 없었다면 내가 Sum if를 쓰든 dsum을 쓰든 이걸 쓰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Sum Product is Number Find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정답이 있고 입력 데이터가 있고 연습, 여기는 강의를 위해 준비한 내용들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마무리 차원에서는 여기서 해도 되지만 가급적 시트 1에서 단계적으로 데이터 입력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결과에 보시면 학생 이름, 과제 등급, 중간, 기말, 여기까지가 입력 데이터입니다. 입력 데이터도 결과에 그대로 보여주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숨겨질 열이 없다라는 겁니다. 뒤에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과제 점수부터 차례대로 수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과제 점수 여기서부터. 자, 먼저 A등급, B등급, C등급 3개로 나눠지네요. 자, 등급이 3개면은 if를 몇 번? 그렇죠, 2번. 자, IIF가 아니라 if죠. 여기서는 XS에서는 IIF지만 먼저 과제 등급 여기 있습니다. 과제 등급이 A면 뭐라고? 20점. 쉼표 몇 가지? 3가지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를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자, 이번에는 B등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B등급이면 몇 점? 15점이네요. B등급이면. C등급이면 10점. 그리고 if가 몇 개? 2개. 하나, 둘, 가로 2개 쳐주시고 엔터. 자, 이번에는 총점을 계산하겠습니다. 총점을. 자, 총점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과제 점수 플러스 는 과제 점수 플러스 가로 2번을 여네요. 가로 2번 열고 중간 더하기 기말. 자, 그리고 가로 1번 닫고 곱하기 0.4 그리고 마지막에 가로를 닫았습니다. 가로를 닫아준 만큼 닫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로를 안 닫으면 곱하기 연산이 먼저 돼버리겠죠. 그래서 중간과 기말을 더해서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 가로를 메워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점 구하고 조정 점수 구하겠습니다. 조정 점수는 자, 여기를 안 보이니까 우선 수식 작성할 동안은 리본을 최소화해 놓고 창을 약간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조정 점수는 기말 점수가 중간 이상이면 그랬네요. 는, 자, 여기도 if 함수를 써야 되겠죠. 만약에 뭐뭐 하면, 자, 그런 것처럼 기말 점수가 중간 이상이면 총점의 1, 2, 그 외에는 총점의 0.05를 계산한다. if는 몇 번? 한 번.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면 기말 점수가 중간고사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중간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총점의 0.12를 계산해라. 총점에 곱하기 0.12를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점 다시 찍습니다. 총점에 곱하기 0.05를 계산하라. if는 한 번밖에 안 써졌죠. 그래서 가로도 한 번만 작성을 합니다. 자, 최종 점수는 총점 플러스는, 자, 총점 플러스
조정 점수가 있습니다. 엔터. 그러면 최종 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점 순위. 총점을 오름차순 정렬해라. 순위는 내려가야 좋아요, 올라가야 좋아요? 그렇죠. 빙고. 내려가야 좋습니다. 10등에서 5등으로 내려가야 좋은 거죠. 10등에서 15등으로 올라가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랭크 함수는 내림차순이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오름차순이라고 그랬죠. 자,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자, 랭크 가로 열고 뭘로? 총점을 기준으로. 여기 총점 있습니다. 총점 컴마 그리고 총점의 밑에까지 쭉 내려줘야 되겠죠. 자, 여기 김수진까지. 그리고 뒤에는 절대 쉼표 주고 오름 내림 오름. 오름이겠죠. 여기서는 오름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우리가 보통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1등을 구하는데 여기는 지금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1등을 구하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 달리기, 100m 달리기, 수영 기록 이런 거, 턱걸이 오래매 달리기 이런 건 내림으로 해야 되겠죠.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뒤에 빠져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쉼표 놓고 자, 오름차순으로 간다는 겁니다. 오름차순으로. 즉 2를 마지막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1등이 됐습니다. 얘가 1등. 자,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80점 이상이면 우수. 그 위에는 보통 몇 가지? 3가지 경우입니다. 3가지. 그래서 if 가로 열고 뭐가? 최종 점수가 있습니다. 최종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그렇지 않으면 자 80점 이상이면 또 우수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80점 이상이면 우수가 되는 겁니다. 80점 이상이면 우수.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보통입니다. 보통. 그리고 가로 하나 둘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계산을 마무리하고 아래로 채우기 엔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낮은 사람이 1등이라고 그랬죠. 낮은 사람이 1등. 총점을 기준으로 자, 총점을 기준으로 낮은 사람이 1등. 맞죠? 총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계산을 해놓고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확인 사살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평균. 평균은 자, 서식을 잘 보고 평균이 어디서부터 계산되는지. 자, 평균은 중간부터 평균이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서식을 만들 때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균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자, 창을 좀 크게 해놓고 는 자, 는 AVER AGE 가로 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쭉 채우기 핸들 여기까지 평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75점 이상인 학생의 수. 이 최종 점수 중에서 자, 별도의 지시가 없어요. 별도의. 어디에 걸 구하라는 건지. 자, 여기 보시면 75점 이상 학생의 수. 어디에 학생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75점 이상이니까 무슨 함수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함수를 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count if 이렇게 쭉 범위를 주고 컴마 얼마 이상? 크가 나갔다. 75 가로 닫고 정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함수가. 그러면 내가 센다. 75정이 몇 명이지? 1명, 2명, 3명, 4명, 5, 6, 7, 7명인가요? 예, 7명. 그리고 그냥 7이라고 써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네, 정말 모르겠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무자동화는 결과 중심입니다. 결과 중심. 물론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밑에다가 수식을 써라. 그러면 아이고 답만 맞아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정 모르겠으면 내가 직접 세서 써버려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C 또는 B 학생들의 최종 점수 합.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dsum 함수를 이용해도 되고 sum if 함수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sum product is number find를 이용해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번 계산식을 그리고 수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고 실제는 뭐 시험장에서 이런 색깔로 안 들어오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find 함수로 C 또는 B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ind 가로 열고 뭘 찾아라? B를 찾아라. 컴마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가로 닫고 엔터. 밸류가 나오네요. 밸류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를 B라고 한번 줘볼까요? B라고. 자, 그랬더니 값을 못 찾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은 왜 못 찾느냐? 얘가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 컨트롤 Z로 복구시켜 놓고, 자, 이번에는 여기다 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배열함수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용해도 역시 못 찾습니다. 자, 옆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옆에다가. 자, find 가로 열고 뭐를 찾아라? B를 찾아라. 컴마 어디에서? 여기에서만. 자, 그러면 역시 못 찾는 거죠.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보면은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찾으면 1로 표현을 하죠. 찾으면 1로 표현을 하고. 근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다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게 되는 거죠. 우선은 여기까지는 못 찾습니다. 여기다가 is 넘버를 이어서 넣어줍니다. is 넘버는 숫자이냐라는 겁니다. 찾은 것들만 얘가 숫자로 간주를 합니다. 자, 엔터를 쳐주시면 false라고 나와. 아까는 value 값을 계산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false라고 나옵니다. false란 첫 번째 데이터가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값을 B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B의 첫 번째 값에 B를 찾으라고 그랬더니 B가 아니어서 못 찾는 거죠. 자, 여기를 B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쳤더니 B를 찾았는데 왜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수식을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변경을 해주시면 다시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B가 맞으면 여기는 true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틀리면 false라고 나오는 거죠. 자, 우선은 여기가 원래 A였으니까 A로 변경을 시키고 false로 나타나죠. 이렇게. 현재는 못 찾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시 또 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플러스 C 값을 찾아야 되겠죠. C 또는 B니까 뭐 B를 먼저 하든 C를 먼저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 붙여넣기. 자, 또는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를 주는 거죠. 또는이니까. 만약에 이면서라고 했다면 여기다가 별표를 줘야 돼. 곱하기를 줘야 되겠죠. 곱하기를. 여기서는 이번에는 C를 찾습니다. B 또는 C를 찾아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거 두 개들에 대한 합의 곱을 구하는 거죠. sum product. 자, 가로 열고 이 두 개에 대한 결과값을 쉼표 다음에 자, 이 두 개에 대한 결과를 쉼표 곱해라. 뭘 곱해라는 거죠? 최종 점수의 합. 이 범위를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주면 941.3338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자, 쉼표가 올 때 쉼표가 와도 되고, 자, 여기에 곱하기가 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곱하기가 와도 여기도 곱하기가 와도 돼요. 즉 뒤에 계산할 부분 앞에는 곱하기가 오나 쉼표가 오나 똑같다는 겁니다. 단 여기 뒤에 곱하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더하기라면 우선순위가 여기가 먼저니까 우선순위에다가 가로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게요. 941.388 나왔는데, 자, 먼저 is 넘버 여기서부터 우선순위가 여기도 곱하기를 줘버리면 곱하기 연산이 먼저 돼버리겠죠. 이쪽이. 그래서 더하기 연산을 먼저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로를 닫고 그리고 쉼표는 지우고 별표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주시면 941.388 똑같이 나옵니다. 즉 여기는 곱하기가 돼도 되고 쉼표가 돼도 됩니다. 쉼표가 돼도. 단 곱하기가 될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먼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또 여기가 곱하기가 돼도 되고 쉼표도 되는데 이 앞에 조건이 하나만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는 반드시 별표로 넣어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건이 두세 개 이상일 때는 쉼표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하나일 때는 반드시 별표로 넣어주시고, 또 별표로 주실 때는 앞에 더하기 연산이면 우선순위를 확정짓기 위해서 반드시 가로를 넣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식을 자, 여기다 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주시면 여기에 있는 자, 배열 수식 기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마우스를 찍어버리면 배열 수식 기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자, ESC를 눌러서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 이대로 놔버리면 여기에 어떻게 돼요? 기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기호를 여기다가는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컨트롤 Shift 엔터를 해버리면 941388이라는 결과가 발생해버려요. 결과가. 그런데 우리는 소식 자체를 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소식 자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내가 키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는 결과 값을 봐야 되니까 컨트롤 Shift 엔터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0 이상 80 미만의 합 썸이프로 가야 되겠죠. 썸이프. 자, 뭐가 총점이, 총점 여기를 쭉 블럭 잡고, 자, 옆으로 채우기 핸들 가야 되겠죠. 자, 조정 점수와 최종 점수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는 절대 컴마 몇 점 이상? 60점 이상. 자, 60점 이상. 뭐에 대한, 자, 여기 따옴표 안 했네요. 쉼표. 자, 60점 이상 여기 열이죠. 여기 열. 조정 점수의 합을 구하고, 자, 60점 이상 조정 점수의 합을 구했더니 115.38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80 미만이니까 80 이상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갔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여기서 80 이상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80 이하의 값, 여기 미만이 아닌 80 이하라고 한다면 여기는 80을 포함해야 되니까 80보다 큰 값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총점의 합입니다. 총점의 합. 조정 점수의 합이죠. 조정 점수의 합. 그리고 옆으로 채우기 핸들 하면 최종 점수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이 앞부분은 총점이죠. 총점의 조건은 변하지 않지만 조정과 최종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여기는 절대 주소를 주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점수의 합을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 김씨이면서 과제 등급이 A인, 이건 필요 없죠. 이제 아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랬으니까 김씨이면서, 자, 그러면 학생 이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과제 등급이 김씨라고 그랬으니까 김씨 이렇게 써야 되겠죠. 김별표. 그 다음에 과제 등급, 여기다가 과제 등급 복사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또는 C, A 또는이니까 내려와야 되고 C. 자,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V. 자, 김씨이면서 A인 사람, 김씨이면서 C인 사람, 그런 사람들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옆으로 역시 채우기 핸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dsum 전체 범위 주시고, 옮겨가야 되니까 절대 줘야 되겠죠. 절대.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열은 조정 점수입니다. 조정 점수. 옆으로 가면 최종 점수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절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쉼표.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조건 범위는 옆으로 움직여 버리겠죠. 조건 범위는 항상 고정이 돼야 되니까 절대값을 주시고,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주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옆으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에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채우기 핸들 하면서 이런 선들이 같이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채우기 핸들 하면서. 자,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 테두리에 가서 가운데 선은 빼버릴게요. 자, 가운데 선을,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가운데 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할 때 혹시라도 선이 채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선이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자,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선은 그려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su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 물론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차트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트 문제는 총점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총점 순위 1위부터 5위면, 자, 총점 순위 1위부터 5위면 어디죠? 총점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자, 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눈으로 확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이 부분은 순위가 차례대로 안 돼 있죠. 여기 정답을 잠깐 한번 보시면, 정답을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얘는 순위를 최종 점수를 순위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최종 점수를.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라고 돼 있었어요. 문제에 보시면
총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를 조금 수정해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최종 순위라고 하고, 여기도 자 최종 점수 기준으로 순위를 내라 라고 이렇게 문제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총점 순위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시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정리를 좀 해 놓겠습니다. 최종 순위, 그리고 자, 총점이 아닌 여기를 기준으로 순위를 낼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자, 랭크. 자, 문제가 정확하게 복원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컴마.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절대 주소,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높은 점수가 아닌 낮은 점수가 1등이 되니까 역시 뒤에 1을 넣어주시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도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서식 없이 채우기. 그럼 1, 2, 3, 4, 5가 됐습니다. 1, 2, 3, 4, 5가.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빼트린 것도 있어요. 뭘 빼트렸죠? 천 단위마다 쉼표, 그 다음에 반올림하여 정수, 금액은 원화, 또 정렬도 안 했습니다. 우선 서식부터, 자, 소수점이 여기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들, 소수점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자, 여기서 홈에 가서 쉼표를 넣어주면 소수점 이하가 다 정렬이 됩니다. 자, 소수점 이하가 다 딸려지죠. 여기도 역시 이렇게 해서 소수점 이하를 다 없앴습니다. 자, 금액이 있는 부분은 없죠. 금액이 있어서 통화를 넣어야 될 부분도 없고, 또 천 단위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없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을. 자, 먼저 이렇게 앞에 A열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 김수진까지. 이렇게 김수진까지.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정렬에 가서 먼저, 자, 우리가 맨 위에 블럭을 잡고 왔어요. 그때는 여기를 체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풀어보면 안 됩니다. 자, 체크를 해서 맨 위에가 포함이 안 되게끔, 블럭을 맨 위에는 잡지만 포함은 안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최종 점수의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최종 점수의 내림차순. 그리고 점수가 같으면 학생 기준 추가해서 학생 이름으로 자, 오름차순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름차순.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1등부터 5등까지가 밑에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정렬을, 차트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자, 1등부터 5등까지 총점 순위가 아니라 여기도, 자, 최종 순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최종 순위. 최종 순위가 1위부터 5위까지의 담당자의 중간 기말. 자, 1위부터 5위까지의 담당자의 중간과 기말을. 자, 그럼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색을 좀 칠해 놓을게요. 색을. 자,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X축 이름이 현재 학생 이름입니다. X축이 학생 이름이에요. 자, 여기 잡고 중간과 기말을 잡으라고 그랬으니까 중간 기말. 그리고 여기를 잡고 여기에 값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1등부터 5등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이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 이름과 중간 기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삽입에 들어가서 세로막대형, 자, 첫 번째 묶은 세로막대형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차트의 제목은, 자, 먼저 꺾은 선부터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기말 점수, 기말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꺾은 선형으로,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값을 표시하래요. 데이터 값.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아무거나 클릭하면 됩니다. 자, 아무거나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나타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를 클릭을 하고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시면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위로 주시고 여기서, 자, 차트 제목을 학생별 성적 현황이라고 주시고, 자, 글자 포인트는 한 16포인트 정도로 홈 탭에 가서 16포인트 정도 주시고 밑줄도 주라고 되어 있죠. 밑줄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목, 자, 레이아웃에 가서 축 제목에 가서 가로축은 현재 학생 이름입니다. 학생 이름. 여기는 학생 이름. 학생 양름. 자, 다시 학생 이름. 자, 그 다음에 다시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에 가서 이번에는 점수를 주는 겁니다. 점수를. 자, 이제 마무리됐죠?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위치로 옮겨주시고, 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채우기 없음으로 주시고, 자, 차트는 아래쪽으로 옮겨서 대략 한 46 정도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46 정도. 자, 옆으로 이렇게 늘려주시고, 자, 46까지 정도. 46까지. 자,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에 가서 또 차트만 나오죠. 차트만.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트를 선택하지 말고 이런 셀에다 놓고 미리 보기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들어오죠. 그때 여백 표시도 해주고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자, 여백에 가서 얘를 1.3에 1.3에 자, 뭐 꼭 1.3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정확한 기준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위에는 6으로 주시고 밑에도 1.3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주고 페이지 설정은 나중에 할게요. 페이지 설정은 자, 옆에 것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전부 다 확인됐죠. 자, 혹시 어디서 샵으로 표현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잘렸죠. 잘리지 않죠. 잘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돼서 자, 여기서부터 이 범위는 인쇄 영역에서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여기까지 범위를 주고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인쇄 영역에 가서 인쇄 영역 설정을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미리 보기로 들어갑니다.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여백은 아까 우리가 해줬으니까 여백 표시와 여백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백은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가서 자동 맞춤 1에 1을 주시고 확인을 하고 혹시 잘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쇄 버튼을 눌러서 인쇄 1부터 1까지 인쇄를 확인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뭐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숙지하신 것처럼 이 새로운 유형이 나왔으니까 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010년 1회 D형 액세스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환 내용 그대로 따라오시면 별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인쇄 미리 보기라든가 페이지 나누기 표시 꼭 기본적으로 한 번씩 매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한 번만 하고 안 하고 있다가 시험장에 가서 당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 액세스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